첫째 쪽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부도지 21장을 강의를 드렸습니다. 22장도 잠깐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주요 내용은 요라는 사람이 부도에서 잘못된 수리 공부를 부도에서 잘못하던 요라는 사람이 부도와 대항하는 당도를 만들어서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서 혹세무민을 하니 당군왕금의 특사이신 한부와 근사들이 가서 요를 꾸짖는 그 내용을 21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22장은 또 요같이 한 그 역제는 천수의 근본을 살피지 못하고 거북이나 명협의 리문에서 근본을 취하여서 요는 또 무슨 속셈인가. 이게 뭐 거북등에서 나왔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명협, 역초라고도 하고 보름까지는 날마다 입이 하나씩 나고 보름 후부터 입이 하나씩 떨어지는데 작은 다리를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말라버렸다고 한다. 천지 만물이 다 수에서 나와 각각 수를 상징하고 있는데 하필 거북과 명력뿐이겠는가? 하늘의 천수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에 각각 그 역이 있으니 역이라는 것은 곧 역사다. 사람은 있는 것이 아니고 풀 한 포기, 물 한 방울, 흘러가는 바람 하나, 사람과 동일하게 같은 운생기를 가지고 있다는 자연평화, 사물평등사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박 회장님이 말씀하신 무등사상과도 통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요가 만든 오행이라고 하는 역제는 즉 거북과 명령의 역이요 인간의 역이 아니니 그것이 인간 세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로 당연한 것이다. 오늘날 역학이나 명리학이 전부 다 요가 만든 오행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제대로 된 학문이 되려고 한다면은 태호 복희 씨가 만든 복희력을 근본으로 해야 되겠죠. 이런 까닭에 삼정을 반복하여 고차스럽게 맞춰보자 하였으나 얻지 못하여 마침내 하늘의 죄를 요가 끌어들였다. 역이라는 것은 인생 정리의 기본이므로 그 수는 몸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역이 바르면 천리와 인사가 정합하여 복이 되고 역이 바르지 못하면 천수에 어긋나 화가 되니 이는 복은 이치가 존립하는 데 있고 이치는 바르게 밝히는 데 존립하는 까닭이 있다. 그러므로 역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은 인간 세상의 화복의 발단이니 감히 상가하지 않을 것인가. 하늘의 천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면 그걸 함부로 쓰면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응징을 받는다. 옛날 오미의 화가 한 사람의 미혹에서 나왔어. 만대의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데, 생명에 미치고 있는데, 지금 요가 잘못된 오행을 만들어서 지금 또다시 여기의 화가 장차 천세의 진리에 미치고자 하니 두렵기만 하구나. 이것이 기원전 2300년대 2333년에 당군왕군께서 고조선을 건국하는 그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기원전 12,000년경에 백소시족 지소로부터 오미의 변으로부터 온 그 1차 대변이 끝나기도 전에 요가 다시 2차 대변을 만드니 잘못된 내용으로 마고님의 징벌이 두렵구나 라고 한부와 건사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3장과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수가 나옵니다. 우리 그 수리 박사님이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뭐 어차피 동영상 보고 또 연구하실 겁니다. 이거는 저도 잘 모릅니다. 수리 개념은 천도가 돌고 돌아 종시가 있고
종시가 또 돌아 4단씩 겹쳐나가 다시 종시가 있다. 수리의 개념입니다. 천부경의 수리 개념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차피 부도지에 나오는 천수의 개념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부경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천부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천부경 서뷰라고 하는 책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140자로 나눠서 4가지 단계의 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2단계까지의 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천부서뷰를 1단계 한 장씩 매주 제가 공개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수리 개념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차피 이 수리를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공개를 할 테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은 와서 꼭 들으십시오. 아니면은 우리 박 회장님 올려주시는 동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일종시의 사이를 소력이라고 하고 종시의 종시를 중력이라고 하고 4번 겹친 종시를 대력이라고 한다. 오늘날 달력과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소력의 1회를 사라하니 사에는 13기가 있고 1기에는 28일이 있으며 다시 4요로 나뉜다. 1요에는 7일이 있고 요가 끝나는 것을 복이라 한다. 그러므로 일사에 52요목에 있으니 즉 364일이다. 최근에 천부근 역을 가지고 달력을 만들어서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그걸 마고력이라 그래서 완벽한 달력이 마고력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책을 낸 적이 있는데 기사를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147 성수요. 매사의 시작에 대사의 단이 있으니 단은 1과 같기 때문에 합하여 365일이 되고 3, 4의 반에 대사의 판이 있으니 판은 4의 2분절이다. 이는 258 법수요. 달이 긴 것이 1일과 같기 때문에 제4의 사는 366일이 된다. 14의 반에 대회에 구가 있으니 구는 시의 근원이다. 박 회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양력과 음력의 부족한 부분을 마고력은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309가 1묘가 되니 묘는 구가 눈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9633묘를 지내서 각 분시가 1일이 되니 이는 369의 채수다. 이와 같이 끝나고 또 시작하여 차차 중력과 대력에 미쳐서 이수가 곧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저요의 이 3가지 잘못은 허위의 욕망에서 나온 것이니 어찌 가히 부도 시리의 도에 비할 수가 있겠는가? 허위는 안에서 이가 물실하여 마침내 멸망에 이르고 시리는 이가 나를 언제나 만족하게 하여 스스로 함께 조립한다. 수에 관련된 것은 어렵습니다. 어쨌든 묘가 천수를 잘못 이해해서 잘못 풀어놓았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장.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당금왕금의 특사이신 한보와 근사, 그 중에서 한보이신 유호씨가 유호씨의 첫째 아드님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순임금 유상이라 그랬습니다. 유순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상입니다. 유호씨가 이와 같이 단단히 타일러서 제법을 폐지하고 부도로 돌아올 것을 권하였으나 요의 오행이 잘못된 거다. 그런데 하나를 최초로 만든 우임금이 완방하게 듣지 아니하고 반대로 위협이자 모욕이라 하여 곧 무리를 이끌고 요시를 공격하였다. 처음에 순을 창호의 뜰에서 잡아 죽이러 갔을 때 우가 정의를 바로 세운다 하고 부도에 기이할 것처럼 했다가 다시 배신해서 요의 당도로 들어간 것이야. 그러나 우의 군사들이 수차 이기지 못하고 마침내
모산 진지에서 죽었다. 우가 모산 진지에서 죽었다. 이 모산은 여기 있어. 여기 오공 부르태자가 치수법을 우이금에 가르쳐줬다고 하는 거기가 도산이 여기 도산이 모산은 바로 양자강 바로 요 아래 이렇게 태호가 있는 요 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대학을 하다가 쫓겨와가지고 여기서 잡혀서 죽은 우이금. 근데 여기 보세요. 모산 강서성 구용시 유량 지역이 있는데 도교 상층파의 발원지라고 한다. 구곡산이라고도 하는데 사계는 우가 10년 동안 동으로 수명을 하다 회계산에서 죽었다 하는데 이는 후대 사가들의 고필로 보여진다. 모산에서 죽었어요. 부도에 대응하다가 응징을 받아서. 이에 하나라 사람들이 하중들이 비군하여 죽기를 원하는 자가 수만이었다. 이는 그이가 우와 함께 치수를 한 무리였다. 그 치수의 공을 받아서 임금의 제위에 올랐으니 그 공신들이 똘똘 뭉쳤다는 얘기입니다. 우의 아들 개가 대군을 끌고 요시의 업으로 진격하여 오니 요시의 군사는 불과 수천이었다. 대군이 수만 대군을 이끌고 우의 아들 개가 요시의 업을 쳐들어오니 삼묘족의 군사 수천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라 군사가 싸우면 반드시 패하여 한 번도 전쟁을 더 높이지 못하였다. 뭐 됐습니까 이거? 징빙록 추기에 나오잖아요. 금척과 제가 볼 때는 옥피리가 있었습니다. 오임금에게 치수법을 가르쳐준 게 그 건강옥척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금척이고 옥피리를 얘기하는 거다. 개가 마침내 두려워서 퇴진하고 다시 공격하지 못하자 그 무리가 격양되었다. 두도에 끊임없이 대항을 하는 거죠. 이에 요시가 하나라 백성이 눈이 먼 것을 보고 고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기원전 2208년에 단군조선보다 128년 늦게 개국이 된 기원전 2333년에 단군조선이 개국이 되고 기원전 2208년에 하나라가 개국이 됐는데 이에 요시가 하나라 백성이 눈이 먼 것을 보고 고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이 눈먼 사람들 장안을 중심으로 하여 황제 헌은의 요의 뿌리를 한 뿌리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때부터 이미 눈이 멀어서 고치기가 어렵다고 요시가 생각했는데 아직도 눈이 멀어서 떠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본이 되지 않고 있다.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장차 서남 제족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무리를 이끌고 나가니 그 업이 자연히 없어졌다. 이 남쪽으로 갔다. 남쪽. 서남 제족. 서남 제족. 이게 걔는요 하왕조 우왕의 아들로 하왕조 2대 왕이다. 서토기록은 우는 이게게 왕위를 넘겨주려 했으나 걔가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있음을 알고 걔에게 물려주었다. 왕위에 오르자 제일 먼저 유호불학이 반기를 들고 독립을 선언하였다. 거꾸로 써놨죠. 중국 사서에도 이게 똑같이 나와요. 어쩌면은 치유한원과의 전쟁에서도 헌은이 이겼다고 거짓말을 쳐놓고 단군왕건과의 전쟁에서도 또 이게 나와. 지금 내가 중국 중화방송을 가끔 보거든요. 거기는 산해경을 해. 산해경이라는 드라마에 치유불학이 나옵니다. 야, 너무 내가 놀래가지고 걔가 군사를 이끌고 요불학을 토벌함으로써 자신의 기반을 튼튼히 하였으며 또한 왕위 세습제를 확립하였다. 9년간 제위하다 죽었다. 깔랑 9년간 제위하고 죽었어요. 이게 무슨 왕입니까? 라고 왜곡된 기록을 하고 있다. 어찌하여건 부도지에 나오는 요호씨의 역사가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거다. 부도의 역사가 정확하다는 얘기예요. 요호씨의 존재도 요호불학, 요호씨 당군왕금 시절에 환보의 역할을 하던 당군왕금 시절에 선인의 역할을 하던 요호씨가
사세도 등장합니다. 틀림은 역사 사실이라니. 서남 제주도라면 서남이를 말하는 오늘날 운남, 귀주, 광서, 광동 지역을 의미하는데 여기 묘족들 많이 살고 있어요. 구제불능의 서토, 한족들은 포기하고 서남인을 교화하기 위해 순행을 떠나니 그것이 바로 현재 치유한웅을 시조로 모시는 묘족 집단 거주 지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묘족들이 여기 무의산맥에 이게 우리가 무술할 때 무자에 이 동의할 때 있죠. 응? 무술하는 이족이 많이 살고 그게 뭡니까? 동이족이죠. 그게 바로 묘족.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딱 맞았네요. 살펴보고요. 다음